토트넘이 볼프스베르거를 4대1 큰 점수차로 이기면서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토트넘 홈에서 다시 치러지게 되는데, 토트넘이 16강에 떨어지려면 볼프스베르거는 5골을 넣어야 합니다. 토트넘 수비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위넨이 오지 않고서야 쉽지 않겠죠. 모리뉴 감독은 이 경기에 앞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위기를 꼭 바꿔야 했고, 총력전을 쓰기엔 주말 경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배를 해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 결정은 손흥민을 선발 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주인공이라고 봐야죠.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모리뉴 감독에게 손흥민에 대해 먼저 물어보게 되고, 선수 대표로 손흥민이 나와서 인터뷰에 응하고, 경기 후에도 모리뉴 감독에게 첫 번째 질문이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하프타임에 교체됐는데 예정된 수순인가 아니면 부상 때문인가? 모리뉴 감독은 한번 큰 숨을 쉰 후 답을 했습니다. 소는 앞서 웨스트 브로미치 90분, 에버턴전에서 120분,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90분을 소화했다. 짧은 시간이라도 팀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손흥민은 특별한 득점을 했다. 푸스카스상 수상자인 손흥민이 푸스카스 아레나에서 골을 넣은 것은 분명 특별한 기분일 것이다. 손흥민은 짧은 시간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마쳤다. 이에 후반전과 동시에 비니시우스를 투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리뉴 감독의 솔직하지만 이례적인 부분인데, 손흥민이 무리인 걸 알지만 양해를 구했다고 한 것입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경기장에서 뛸 때가 가장 행복한 손흥민에게, 팀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는 손흥민에게 당연히 오브 코스였죠.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필두로 해서 라인업을 짜게 되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고,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고 베일과 모우라까지 멋진 골을 선보이면서 전반전만큼은 토트넘이 무서운 팀이구나를 여지없이 보여주면서 3대0까지 앞서게 되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볼프스베르거전 활약에 대해서 베일의 낮은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하며 잘 처리했다면서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도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서 평점 7점을 부여했고,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매기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끈 선제골을 얻었다. 이 골로 최근 아쉬웠던 경기력을 반등할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을 7.7점을 부여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만 뛰었음에도 3번의 슈팅으로 팀 내 슈팅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도 경기 후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이 경기장에서 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지난해 푸스카스상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다.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 특별한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경기 1분부터 이기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1대0, 2대0이 아니다. 우리는 좋은 태도를 보였고 전반에만 3골을 넣었다. 선수들 모두 정말 좋은 마음가짐을 가졌다. 그리고 베일과의 호흡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그가 골도 터뜨리고 도움도 올려 기쁘다. 베일과 함께 뛰는 것이 정말 즐겁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했는데, 그 증거라고 해야 할까요? 베일이 손흥민을 팔로우하기도 했습니다. 베일은 팔로우한 사람이 92명밖에 되지 않는데, 베일을 팔로우한 사람은 4,368만 명이나 됩니다. 슈퍼스타인 만큼 팔로우 수가 많지 않음에도 손흥민이 포함되었다는 건 큰 의미 부여가 되겠죠. 토트넘 내에서는 케인과 레길론, 손흥민 이렇게 3명일 뿐일 정도입니다. 참고로 손흥민은 일찌감치 베일을 팔로우했습니다. 이 둘이 합작해서 골을 만들고 세레머니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앞으로의 KBS 진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일은 이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MOM에 선정되었습니다. 어쩌면 토트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절묘한 타이밍으로 베일이 이제부터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유연한 플레이들을 여러 차례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에서도 모우라가 먼저 기가 막히게 반대쪽으로 측면 패스가 나왔고, 도어트의 스루 패스를 받은 베일이 예전이었다면 패스를 받아서 다시 자신이 해결을 하려는 듯한 동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상을 깨고 볼을 받자마자 빠르게 손흥민에게 배달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희귀 장면인 손흥민의 헤딩골이 나오게 되었는데, 토트넘은 이런 새로운 루트의 골들이 필요했었는데 손흥민과 베일이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골은 손흥민이 크게 관여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중앙에서 압박을 풀면서 도어티에게 찬스를 주고 베일이 제스처를 한번 취했을 때까진 산책하듯 뛰다가 공을 받으려는 순간 상대 수비수와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스피드를 보여주더니 결국 그 수비수는 스피드 컨트롤도 못한 채 베일에게 농락당하고 침착한 마무리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게 월드 클래스죠. 맨시티전에서도 토트넘이 무너진 상황에서 베일이 홀로 수비수들을 농락하면서 보여줬던 슈팅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일이 폼이 올라온 게 맞다면, 아니 스스로 자신감을 찾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알리도 출전을 하면서 비록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득점을 못했음에도 높은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에겐 매우 희망적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유로파리그 우승? 아니면 리그 4위? 위 목표를 이루려는 공통점은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FA컵을 우승하고 유로파리그 탈락, 리그 4위 이하였다면 토트넘은 내년에도 유로파리그 출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악화를 해결하기 턱없이 부족하고 손흥민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이 떠나도 붙잡을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가 우승도 못하는 팀에 두기 아깝다는 거죠. 토트넘에겐 목표가 무조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기 때문에 유로파 우승이든 리그 4위든 하나만 이루면 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는 역대 가장 순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까딱하면 10위권 팀들도 아스날, 토트넘도 4위에 진입할 수 있고 맨유가 2위를 할지라도 부진하면 4위 아래로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첼시가 8위 아래에 있다가 어느새 4위까지 오르는 부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팀들의 레벨이 워낙 평준화되어서 도무지 강팀이 약팀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토트넘이 아무리 잘해도 상위권 팀들이 잘해버린다면 지금 9위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토트넘이 계속 전전긍긍 해버린다면 당연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웨스트햄전 이길까요? 네, 이기길 바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전반기에 3골을 앞서다가 3골 실점을 했을 때는 토트넘을 비판하기만 했지만 지금 웨스트햄이 5위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그들의 실력도 인정해야 합니다. 무리뉴 말이 정말 맞았다니까요. 프리미어 리그는 수준 높은 가장 치열한 리그다. 이번 유로파 리그 32강에서도 보면 메뉴가 라리가의 상위권에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경기를 했는데 4대 0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메뉴가 유로파 랭킹 1위이긴 하지만 토트넘도 메뉴와 비슷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팀들과 붙어도 승산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리그는 15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쟁팀들의 성적까지 감안하면서 복잡한 변수가 있고 유로파 리그는 단순합니다. 제약 없이 이기기만 하면 계속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모험을 건다면 리그 10위 아래에 떨어질지라도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한다면 리그에서 참패는 용서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 시즌은 관중 동원은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 토트넘의 수건, 우승 트로피 하나는 들어올리는 것도 이루게 되죠. 모든 경기에서 잘해주길 당연히 원하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이 더 간절함이 생기네요. 그런 면에서 이번 볼프스베르그와의 경기가 중요했다는 거죠. 더 큰 희망을 봤으니까요. 물론 볼프스베르거가 상대적으로 레벨이 낮은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은 아직까지 100% 라인업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레길론이 돌아오고 베일이 이번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분명 우승 후보 1위가 맞을 겁니다. 알리도 비록 골이 없어도 좋은 평점을 받았다는 것도 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님에도 감독이 부탁까지 하면서 팀을 위해 헌신하는 손흥민까지 있으니 기대해도 되는 거 맞겠죠? 토트넘 유로파리그 우승 파이팅!